그럼 우리 요거부터 개념 완성 라이트 요 책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책에서 페이지 32쪽 할 차례. 안녕하세요. 페이지 32쪽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제 방정식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다항식 연산을 했었고, 다항식 연산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거에 비해서 식이 길어졌던 것밖에 없고, 그죠? 길어지고 문자가 좀 차수랑 식길이가 좀 늘어났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곱셈이랑 이제 곱셈에서는 우리가 이제 곱셈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항이 2차 정도까지만 했었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뭐 x 플러스 a 곱하기 뭐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을 해서 2차 정도까지만 우리가 주로 다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수상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세제곱까지 우리가 좀 다루게 돼서 그러니까 세제곱이 섞인 곱셈 공식들을 해서 그냥 차수가 좀 커지고 또 식이 좀 길어졌고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한 거고, 그리고 나눗셈에서는 여기서가 조금 얘가 약간 좀 새로운 개념이었지. 못과 나머지 쓰고 거기서 직접 나누는 방법, 주립접속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2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항등식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리를 했던 거. 주로는 이제 여기에 이제 타이틀은 사실 항등식이고 항등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으로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새롭게 배워서 쓴 거고, 이건 이따 정규 때 좀 더 자세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1-3에서는 우리가 뭐 인수분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배웠던 이제 연산들을 해서 쭉 식을 정리하는 방법 해서 나누어 떨어질 경우 인수 개념 갖고 그래서 얘를 쭉 정리해서 3차식 기반의 어떤 인수분해까지 우리가 좀 연습을 했던 거. 이것도 이제 정규에서 또 연습을 계속 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연산을 쭉 한 거고 연산을 한 거고, 두 번째 단원 들어와서는 이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요 새롭게 배운 거는 요 복소수는 우리가 좀 새롭게 배웠어. 개념 자체를 루트 마이너스 1에서 단위어스 개념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개념이고, 이 연습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해 나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복소수의 개념을 배우면서 요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이제 풀이를 허근까지 확장한 거. 그래서 여기 새로 등장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근 그리고 중근 그리고 허근에서 요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서 요 허근에서 우리가 근의 값을 구할 거다. 새롭게 등장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다룰 거고, 그리고 2-2에서는 2차 방정식과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다룰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대부분 학교 올해 기준으로 중간고사까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어디가 좀 저항감이 생기냐면 요 부분이 좀 저항감이 생겨. 나머지 정리 하고 배우면서 여기서 연산이 좀 길어지면서 이거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수학을 되게 그 단기간에 잘 공부했냐 이 싸움보다도 그동안 얼마나 이제 식이 길어지고 좀 복잡한 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노숙하게 잘 달아왔냐, 그런 거에서 좀 약간 얘는 내공 싸움. 그래서 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넘어갔을 때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를 좀 물어보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해나가면 되죠.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에 넘어와서는 복소수도 새롭지만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는 사실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어. 많이 해서 지금 오늘 할 거는 아마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좀 그렇게 수월할 거야. 앞부분이 사실 몰라도 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왜냐면 여기서는 연산을 우리가 들고 3차까지 다루다가 2차 방정식 하면 다시 또 뭘로 줄어? 2차식까지로 범위가 또 줄어들죠. 좀 편해질 거야. 그죠? 편해질 건데 이 부분은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이제 방정식부터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다뤄봅시다. 그래서 개념 정리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고 오늘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게. 페이지 32쪽에 74번을 보면은 74번 이 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문제에서 1번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의 a제곱 플러스 4의 x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4를 한 게 얘가 a의 5x 더하기 뭐 1꼴로 우리가 정리가 돼 있다. 다음 방정식을 풀으래.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죠. 대한 방정식. 얘가 만약에 앞서 배웠던 항등식이면은 x의 계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고 그렇게 해서 a 값을 결정해 주는 게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방정식에서는 다시 우리가 이제 주인공을 바꿔줘서 방정식이 됐을 때 뭘 구하는 게 포인트면 요 x 값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구해주는 게 포인트. 그럼 얘를 그냥 무작정 한번 풀어봅시다. x에 대해 풀 거니까 x에 대해서 얘를 정리를 하자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여기를 그냥 a제곱 플러스 4에다가 x까지 그냥 있고요. 얘만 전개를 해주면은 5ax 그리고 플러스 a꼴로 되고 얘만 이항을 시키면 a제곱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5a로 들어가겠죠. 5a 플러스 4의 x까지 x에 대한 걸 모아줬고 상수는 오른쪽 모아주면 얘가 a 빼기 4꼴로 정리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얘를 그냥 푼다 그러면 얘를 그냥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될 건데 이 식이 좀 어떤 식인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a 빼기 1하고 a 빼기 4로 묶일 거고 그게 이제 a 빼기 4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푸는 것보다도 경우를 좀 나눠주라는 건데 얘가 이제 1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는 a가 1도 아니고 그리고 또 a가 4도 아닌 경우에서 생각을 하면 얘가 0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니까 이때 x 값은 그냥 얘로 나눠주게 되니까 a 빼기 4는 약분이 될 거고 a 빼기 1분의 1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이제 1차 방정식을 푼 거.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이때는 a가 요거 두 개가 아닌 경우를 했으니까 a가 이제 4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 a가 4가 됐을 때 식의 모양이 뭐가 될 거냐면 4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얘는 0x 이꼴 뭐 0꼴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죠. x에 뭐가 들어가지 상관없이 얘가 성립을 하죠. 얘가 항등식이기도 하고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거의 해는 x는 모든 실수 어떤 거를 대입하든 해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정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부정이라는 건 값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해니까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경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했으니까 a가 1인 경우가 또 있겠죠. a가 1인 경우가 되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0x가 1을 대입하면 0x가 마이너스 3이죠. x에 뭐가 들어가도 얘가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어. 그죠? 서로 같을 수가 없지. x에 뭐가 들어가도 안 되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방정식으로 뭐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불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서술해서 풀어나가요. 1번 문제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등에서는 단순히 중1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이라 그러면 그냥 x 값을 구해라 이렇게 단순한 문제 나오는데 고등에서 뭐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없고 이제 만약 서술형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그 세 가지 경우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특수해라 그러고 1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갖는 경우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은 이제 뭐 우리가 정돈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 2번 문제는 이게 출제가 은근히 비중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있는 문제들인데 얘는 이제 정리를 좀 한번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 x 빼기 3의 절대값이고 얘가 0이래. 그렇죠? 이걸 푸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줬을 때 우리가 x를 범위를 나눠 풀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제 3에 2x를 뺀 거의 절대값이나 2x에서 3을 뺀 거의 절대값이나 이게 서로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순서로 좀 식을 좀 바꿔줄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걸로 바꿔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니까 정리하기가. 두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0이 되는 x값은 2분의 3이고요. 얘가 0이 되는 x값은 3이죠. 수직선에서 범위를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이렇게 나눠줄 거고.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는 x값이 2분의 3보다 우리가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 경계가 이제 떨어져 있는 함수는 아니어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이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얘는 음수죠. 그래서 얘도 음수죠. 그러니까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돼서 나와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얘가 벗겨질 거고 얘도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나오겠죠. 얘가 0으로. 그래서 얘를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다가 분배되면 플러스 x 빼기 3이고 얘가 0이다. 그럼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우리가 구한 x값은 0이고 그 0이 이 위에 있는 범위랑 맞아 떨어지죠. 맞죠? 그렇게 해서 따라서 이때 x값은 0으로 해서 우리가 구한 x를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범위로 가보게 되면 두 번째 범위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이 사이에 있을 때 x값이 2분의 3보다 크고 그리고 3보다 작을 때인데 보통은 이제 크거나 크다에다가 등호를 하나 넣어줘. 그래서 이제 이쪽 범위에서 우리가 풀면 여기에 등호다가 들어가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서 2보다 크거나 갖고 3보다 작을 때를 하게 되면은 요 녀석은 2분의 3보다 크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얘는 마이너스일 거고 얘가 이제 플러스니까 그대로 벗겨진 거 하나 2x 빼기 3으로 뒤에 거는 부호가 반대로 벗겨지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하나 그리고 얘가 0일 거다. 얘를 정리를 해주면 2x 빼기 3에 더하기 x 빼기 3 이꼴 0이니까 3x 빼기 6이 0이고 그때 x값은 2가 될 겁니다. 구해놓고 나서 범위를 봤더니 얘도 또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x값 두 개를 구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좀 구해보면 세 번째를 한번 구해보면 x값이 이번에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을 경계로 오른쪽 했을 때인데 얘는 이제 다 양수니까 2x 빼기 3이랑 빼기 x 플러스 3꼴로 부호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럼 x 이퀄 0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가 x가 0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가 않죠.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이 경우에서. 근데 어차피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답은 되고. 그렇죠? 이때 구하네, 이때 구하네, 이때 구하네가 했는데 이 경우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대수적으로 좀 정리해서 구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걸 이제 매 식마다 다 정리를 하기가 좀 많아, 그치? 정리해서 얘를 한 문제 풀고 얘를 한 문제 풀고 얘를 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를 좀 이용할 건데 얘는 이제 참고 삼아 볼게. 나중에 부등식 할 때랑 또 나오면은 또 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그래프인데 얘를 그냥 갖다 쓰면은 y라는 그 식이 절대값 그러니까 밑에 걸로 가자.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밑에 걸로 갑시다. 밑에 걸로 가보면은 y라는 식이 절대값 2x 빼기 3 이거 절대값 씌워주고요. 빼기에다가 절대값 x 빼기 3으로 우리가 씌워줬을 때 아까 했듯이 범위를 똑같이 그냥 나눌 건데 어차피 경계에다가 되는 값이 2분의 3하고 이 3의 값이 경계가 되겠죠.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 생각하면 다 그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점을 다 찍어볼 건 아니고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생각해 볼게. x에다 3을 넣으면은 그때 y 값은 3 넣으면 0으로 날아가고 3 넣으면 6에서 3을 빼니까 y 값이 3이 되겠죠. 얘는 3,3을 지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은 2분의 3을 넣으면 2분의 3을 넣었을 때 얘가 0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의 절대값 2분의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2분의 3,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또 점이 하나 찍히겠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2분의 3보다 작았을 때는 기울기가 얼마 될 거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x 붙으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얘만 플러스 얘만 마이너스니까
2x에다 마이너스 x 돼서 기울기가 얼마냐? 잠깐만. 얘가 2x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x니까 3x인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는 x가 3보다 클 때는 2x에서 마이너스 x를 뺀 그래프,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가.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게 되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풀어주는 방정식이 y 이퀄 마이너스 x가 0인 거, 그렇게 해서 x가 0인 그래프가 아까 구해놨던 요 놈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요 식을 찾아보면 y 이퀄 3x에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y 이퀄 3x 그래프. 아닌데 3x 빼기 뭐가 되는데? 3x 빼기 6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또 0인 값에서 x 이퀄 2가 된다가 이 점이 2가 될 거다 해서 x 이퀄 2가 그려질 거예요. 경계를 보면 요 사이에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0 하나, 그리고 x가 2분의 3과 3 사이에서 2 하나. 그게 그려졌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y 이퀄 x인데 맨 왼쪽에는 y 이퀄 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때 해가 뭐가 나왔었냐면 0이 나왔었어요. 근데 점선이 돼서 그 그래프가 유효하지 않은 범위에서 x 이퀄 0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장점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게 안 익숙해, 그지? 많이 안 그려봐서 안 익숙한데 나중에는 이제 점 두 개를 찍고 기울기만 추측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고 나면 요 식이랑 요 식에서 두 개 값이 나올 거다. 그러면 식을 우리가 몇 개만 구하면 되냐면 요 맨 마지막 거 연산은 안 하겠지. 요 두 개만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x, 그러니까 요 점에서 만나는 건 찾으니까 여기 두 개에서 근이 안 나와. 그럼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구구절절 많이 썼던 것들을 그래프를 활용하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좀 이런 방법이 있다를 지금 좀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부등식 할 때도 그 수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게 또 나올 거야. 그렇기도 하고 그 나중에 수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함수 자체를 단원으로 다루게 되면서 다항함수 때 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를 다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그려보다 보면은 이거보다 이게 편한 게 좀 보이니까 일단 방법은 알아두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면 좋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2번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밑에 3번도 마찬가지 문제죠. 3번. 그러니까 3번을 한번 볼게. 지금 되겠지?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이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죠. 그래서 얘도 한번 식을 써보면은 절대값, 아니 얘도 1차구나. 2x 빼기 1이고, 그렇죠? 얘가 뭐 3x 빼기 4다요. 이렇게 된 거는 얘는 오히려 좀 편하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하고 요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만 나눠주면 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3x 빼기 4, 그렇게 해서 5x가 5니까 넘어가서, 따라서 x는 1이단데 2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지가 않죠. 이때는 해가 아니 되겠죠. 해가 아닌가? 그죠? x가 2분의 1보다 클 땐 얘가 양수니까 2x-1로 그대로 나올 거고, 얘가 3x 빼기 4. 왜 2x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3이 돼서 x는 3이다. 이렇게 해서 요 놈만 답이 될 거다. 그렇죠?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얘가 어디서 꺾일 거냐면 y 이퀄 2x 빼기 1의 절대값이면 2분의 1인 지점에서 기울기가 꺾여 있는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고, 3x 빼기 4의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4에서 점을 가지고 기울기가 3인 그래프. 그렇게 해서 이 점에서 좌표가 얘가 3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가 연장됐을 때, 이렇게 연장됐을 때 이 점에서 1이 나올 거여서 그러니까 범위에 안 맞는 게 나온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의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고요. 이거는 뭐 사실 2학년 1학기 내신 때도 있긴 있었어, 문제가. 근데 이제 좀 한 번 더 그래프랑 접근해서 정리를 해봤고. 사이 괜찮니? 그냥 시험시험 들어있어. 그래서 접근해봤고요. 밑에 75번문은 2차 방정식인데 1번부터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도 똑같아. 절대값이 하나면은
그냥 이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x 값이 뭐 3분의 2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x 값이 뭐 3분의 2보다 클 때로 해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나눠줄 거고, 그때 얘가 음수가 되니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인가? 더하기 2니까 더하기 2가 2로, 얘를 이제 넘겨주면 x제곱 빼기 3x가 0이니까 얘를 x로만 묶어줘서 x 빼기 3이요. 그럼 x는 0이거나 혹은 x는 3이던데 범위랑 맞아 떨어지는 건 0밖에 없겠죠. 범위랑 그러니까 구해주고 나서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두 번째 범위는 얘가 양수가 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가 2고요. 넘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가 0이죠. 얘를 인수분해 마주하면 x 더하기 4하고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작도는 1인데 이 경우에서는 3분의 2보다 큰 게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해가 뭐만 될 거냐면은 외놈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게 1번. 자, 그다음 2번은 2번은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가 좀 특이 케이스인데 1번은 이제 절대값 문제가 들어간 거였고 2번은 x 값의 범위가 1과 3 사이로 줬고 보통 이제 가우스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x 빼기 요 대괄호 x에다가 마이너스 2 이꼴 0이고 이때 이제 그 대괄호 x를 뭘로 붙여줬냐면은 x보다 크지 않은 정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줬죠. 조건을 줬을 때 그럼 얘가 정수라는 건 알아, 그죠? 얘가 정수인데 어떤 정수인지는 x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 맞아? x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문제의 출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범위를 나눌 거야. 이 범위를 나누는데 첫 번째 경우는 x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얘가 1점 얼마니까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얼마야? 1이죠. 그래서 가우스 x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1이다 해서 출발. 얘를 그대로 1을 집어넣게 되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0꼴로 얘가 여기다 1이 들어갈 거니까 정리가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x 빼기 2랑 x 플러스 1 이꼴 0으로 얘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범위에 들어가는 게 없죠. 맞죠?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거. 구해놨더니 얘랑 맞아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해가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범위죠.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하게 되면은 x값이 2번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2를 넣었을 때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2야. 그죠? 이렇게 되고 이때 가우스 x는 2고 됐죠? 여기까지 해줬고 나서 또 대입을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고요. 얘는 이제 근해 공식에 넣읍시다. 근해 공식에 넣는데 뭐 짝수식이 생각 안 나면 그냥 넣으면 되고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 b의 제곱 4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2, 4, 8로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얘를 근호 밖으로 빼주면 10이니까 2루트 3까지 2분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얘가 x값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1 플러스 루트 3만 우리가 선택하면 얘가 요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풀이하는 과정들은 이제 우리가 쓰면 되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냐면은 가우스가 등장하고 x값 범위 밑에 있을 때 얘를 이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거를 못 푸는 경우가 시작을 못 해서 그래.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이 값부터 결정해주면 그냥 풀면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가우스 등장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다. 뭐 이런 형태 한다를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밑에 방정식 문제는 좀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78번 가볼게. 네, 일단 방정식 직접적으로 풀어라 이런 문제들은 74, 75에서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 뒤쪽은 이제 좀 활용되는 문제들 판별식 근각에서 관계인데 78번 봅시다.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a 빼기 2의
x제곱 플러스 2루트 3x 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3 이꼴 0 꼴일 때, 그렇죠? 이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종이를 해줍시다. 실근의 개수가 FA다야,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값들을 구하시오.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뭐 F5까지를 구하자 이거죠.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모양이 나와버리니까 FA가 뭔지를 몰라, 그지?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히 실근의 개수가 FA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부터 얘를 좀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단순히 생각을 해볼게. x에다가 f1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니까 a에다 뭘 대입해보면 a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루트 3x에 그 플러스 3이 꼴 0꼴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여기서 뭐였냐면 실근의 개수가 fa였단 말이야. 그럼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게 돼? 판별식을 쓰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요. 얘를 제곱했을 때 4, 3, 12 그리고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을 쓰면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고 12에다가 플러스 12를 하니까 얘가 24고 얘가 0보다 크죠?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에다 1을 넣었을 때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됐냐? 2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문제가 이해가 되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점만 해볼게. a에다 1을 대입했어. 식에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고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0이 되면 날라가죠. 남는 게 1차 방정식이죠. 얘는 풀 필요 없이 1차 방정식 최에는 무조건 몇 개가 될 거냐? 1개가 되겠지. A의 개수 1개. 그렇죠? 그 다음에 A에다 3을 넣으면 A에서 3 넣으면 X제곱에 플러스 2루트 3X고요. 거기다 플러스 3 이꼴 0꼴이고 여기서 마찬가지 판별식 써보면 12에서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2를 빼서 얘가 0이죠. 판별식 0일 때 근의 개수가 얼마니 몇 개냐? 1개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F4하고 F5는 우리가 이제 근이 없어서 얘는 0이다가 되는 거. 문제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해서 얘가 4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얘는 이제 뭐랄까 우리가 사고를 한번 해본 거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F1, 2, 3, 4, 5 해서 이게 뭐 마이너스 얼마부터 해서 이게 좀 항이 많아 여러 개. 그럼 이걸 이렇게 풀면은 좀 너무 노가다니까 할 게 너무 많겠죠. 그럼 이제 뭐에서 시작을 할 거냐면 판별식부터 쓰자는 거지. 문제 파악이 됐어요.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야. A 값에 따라 근의 개수가 바뀔 건데 그 A의 조건이 어떻게 될 거냐를 확인을 하면 생이 덥니? 아니 안 더. 근의 개수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는구나 확인하면 판별식부터 세울게. 판별식 D가 제곱하면 12 마이너스 4 곱하기 A 빼기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12 빼기 12 A 빼기 2고요. 얘를 뭐 12로 나눠서 부호만 판단할 거 12로 나눠 정리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얘가 3 마이너스 A 꼴 되는 게 뭐 판별식을 12로 나눌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고, 얘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 A가 0보다 클 때, 즉 첫 번째 경우는 A가 3보다 작을 때 일 때인데 A가 1이거나 A가 2일 때죠. 이 경우는 근이 보통 2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A가 2일 때 1차가 됐었지. 그래서 F1은 2고 F2는 1차식이 될 거니까 1이다. 얘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고,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이 됐을 때 A가 3일 때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면은 판별식이 0이니까 A3은 1이다로 구분. 또 마찬가지 세 번째로 요 A 값이 3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F4도 F5도 0인 걸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해줄 수 있겠죠. 숫자를 막 대입하는 몇 개가 안 되면 한 뭐 5개까지도 괜찮아, 그지? 5개까지 해도 대입해서 풀어도 얼마 안 걸려. 근데 이게 뭐 10개까지 넘어가고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값의 범위를 정해주고 나서 푸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을 쓰는 형태 문제가 78번 문제다.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79번 볼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판별식 문제가 나온 거고, 79번은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를 했던 거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꼴 0이 있었을 때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구하라는 게 베타 4제곱분의 무슨 4제곱이나 주냐 알파 빼기 3인가? 3이죠? 알파 빼기 3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4제곱분의 베타 빼기 3의 4제곱 이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쓰게 되면은 두 분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해주면 이 식에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면 참 좋겠는데 두 개만 갖고 문제가 안 풀릴 거야. 실제로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보면은 알파 4제곱 곱하기 베타 4제곱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곱해지면서 알파 4제곱에 알파 빼기 3의 4제곱 될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곱해지면서 베타 4제곱에 베타 빼기 3의 4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해놓고 나서 얘를 4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알파 제곱 곱하기 빼기 3알파 뿔 되고 거기에 4제곱 형태 이 앞에 식에 그 뒤에 식은 베타 제곱 빼기 3베타의 4제곱 이런 꼴 이렇게 해서 밑에는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해놓고 났더니 얘를 전개해서 풀라고 그랬더니 4제곱이나 해야 되지 맞아? 그걸 하라는 식의 의도는 아닐 거야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또 여기서 뭘 쓰게 되냐면 함수값 시계값 자체를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가 0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이랑 앞에서 정리했던 이 모양이 비슷한 걸 우리가 발견을 하면 돼. 자, 제곱했을 때 얘가 0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가 마이너스 4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얘도 마이너스 4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넣게 되면 얘는 알파 베타가 4였으니까 얘는 4의 4제곱으로 나올 거고 그렇죠? 위의 식은 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4의 4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의 4제곱 어차피 짝수 제곱이니까 다 4의 4제곱들이니까 얘는 결과가 2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겁먹지 않고 풀면 돼. 얘를 뭐 전개하고 이런 의도로 4제곱을 준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문제에서 차수가 지나치게 크잖아. 보통 제곱이다 세제곱까지는 전개해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제곱까지 곱셈공식도 있고 하니까. 근데 보통 4제곱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걸 직접적으로 전개하라는 형태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식 정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정도 해본 거. 좀 특이한 문제긴 했어요. 그죠? 짠짠짠짠. 그래서 이제 분각계수 관계를 적용해서 푼 문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단순하게 정돈이 돼야 돼. 단순히 2차 방정식이 뭔지, 뜻이 뭔지, 그 2차식, 그러니까 2차식이 0이 되는 거, 뭐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풀이를 할 때 풀이가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가 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푸는 거.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 거다. 그리고 또 이제 활용되는 문제들이 첫 번째는 근해 공식 파생해서 근해 개수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근해 개수 판별식 문제 판별식 0보다 클 때 같을 때 뭐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정돈이 좀 되면 좋겠죠. 단순해요 개념은 단순한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거고 자 82번을 한번 해볼게. 82번도 얘기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 봐. 얘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2번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꼴이 있고요. 여기서 두 분이 알파 베타래. 알파 베타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분으로 갖는 두 분인 방정식을 구해라. 방정식 자체가 뭔지를 물어본 거야. 얘를 물어본 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이제 첫 번째는 한번 그냥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알파 또는 베타를 식에다 대입을 하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알파 또는 베타를 그냥 대입을 해보면 이거 알파만 한번 넣어볼게요. 알파 제곱 빼기 A 알파 플러스 B가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 상태에서 양쪽을 우리가 알파분의 1을 꼴 만들 거니까 양축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게요.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해버리면 얘가 약분되면서 얘는 1로 남을 거고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가 하나가 약분되면서 얘는 알파분의 1이 하나 남을 거고 B에다가 알파 제곱분 B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알파 제곱분의 1꼴로 얘가 남겠죠. 맞아? 얘를 이제 x로 바꿔주게 되면은 알파분의 1을 x로 바꿔주게 되면 bx 제곱 빼기 ax 플러스 1이고 거기다 알파분의 1 대입했을 때 얘가 얘인데 얘가 0이 성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준 방법.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베타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푼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야.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B요. 맞죠? 마이너스 A였으니까. 그치? 그때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더했을 때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 B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두 분의 합이 B분의 A. 그리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을 했을 때 두 분의 곱이 되고 얘는 B분의 1 되겠죠? 두 분의 합과 곱을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b분의 ax 그리고 플러스 b분의 1 꼴이 0 될 거고 양쪽에다 b를 곱하면 bx제곱 빼기 ax 플러스 1이 꼴 0꼴 돼서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근각계수로 관계를 이용한 풀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해봤더니 식을 관찰해보자. 원래 있던 함수식은 뭐였어? 원래 있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풀어냈던 방정식의 모양은 bx제곱 빼기 ax 플러스 1 이꼴 0꼴이 됐죠. 그럼 두 식을 관찰했을 때 여기서 두 군이 알파 베타였고 여기서 두 군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두 군이 역수관계를 됐을 때 개수들 보면 1 마이너스 a b였죠. 밑에 식을 보면 1 마이너스 a b였죠. 개수가 어떻게 가냐면 역순으로 배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얘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를 좀 상식 약간 뭐지? 그냥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두면 문제가 또 편할 거. 그렇죠? 개수가 역순으로 됐을 때 성립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될 거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풀이랑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번을 한번 봅시다. 자, 84번 한번 볼게.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 83번을 안 했나? 83번 문제지? 84번. x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고 이꼴 0이고 여기서 한 근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i야. 저 2i고 그때 이제 여기서 한 근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 두수 n분의 1과 n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일 때 그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 얘는 이제 문제에서 밑에 단서가 뭐 있냐면 단 m과 n은 실수이다라는 말이 있죠.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었고 근이 뭐가 나냐면은 복소수 근이 나왔어요. 맞죠? 얘는 이제 뭘 갖게 되면 개수가 실수니까 근을 우리가 이제 켤레근을 우리가 근으로 가질 거니까 나머지 한 근을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근각에서 관계가 되면
두근을 우리가 더했을 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그리고 두근을 곱했을 때 1에서 4i제곱 빼니까 얘가 5가 될 거죠. 여기서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에 두근의 합에선 부호가 반대, 곱은 그대로 해서 이꼴 0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을 즉각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얘를 하는 과정을 다시 보게 되면은 두근의 합이 더해서 마이너스 2였고 그렇죠? 두근의 곱이 곱해서 얘가 5였고 그렇죠? 5였고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에 합에서는 부호가 반대, 곱에서는 그대로 이꼴 0으로 세우면 2차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상태에서 m값은 그럼 구해지는 게 m값은 2고 n값은 5다로 그냥 바로 구해질 거고요. 그렇죠? 맞나?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 두 개를 요 두 개가 아니지? 요 두 개가 아니라 n분의 1, 2분의 1하고 5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구하라. 그럼 얘는 식을 세워주면 x 빼기 2분의 1하고 뭐 x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바로 식을 세워서 전개를 해서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전개하는 과정에 두분의 합이 10분의 7이니까 a는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10분의 7 그리고 b값은 두분의 곱이니까 10분의 1로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마이너스 10분의 1인가? 인가요? 그죠? 그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5분에서 맞나? 이거 뭐 틀렸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자.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9하기까지 플래그이랑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2차 방정식이 좀 편할 거야. 앞에서 했던 것보다. 그죠? 그래서 약간 실제로 선행을 할 때도 앞에서 되게 좀 괴로워하다가 여기서 조금 약간 사람이 좀 그래도 생기가 좀 들어오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 그 뭐지? 그러니까 수상에서 하는 개념 중에서 앞에 연산은 우리가 앞으로 내공을 계속 쌓는 거고 여기서 배우는 요 개념들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야. 고등수학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2차 시기에서 기반되는 게 이제 우리 고등수학이 많아서 해주면 되고요. 86쪽에 이제 실근의 부호인데 여기는 그때 개념 설명은 좀 덜 했었어. 한번 보자. 근데 얘는 이제 좀 정돈을 한번 하고 문제를 풉시다.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0이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고 a가 0이 아닐 때 이게 0이 아닐 때인데 이때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얘를 이제 필요한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요한 조건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두근을 갖는다는 말이 있죠. 얘가 이제 두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근이 가질 때 이제 판별식 첫 번째는 우리가 판별식 쓸 건데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의 C인데 얘가 이제 두근을 갖기 위해서 0보다 크면 되겠죠. 크면 될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단순히 두근이란 말이 있으면은 얘는 이제 중근을 포함이야. 약속을 좀 그렇게 했나 봐. 대부분 교재들이. 그러니까 두근은 이제 중근이 포함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 조건 하나 따져줘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게 두근 모두 양수니까 두근의 합을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둘 다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가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이렇게 따져줄 거야. 마지막 디귿 조건에서는 두근의 곱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 했을 때 얘는 a분의 c고 얘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두근 모두 양수일 때 우리가 따져줘야 될 세 가지 부등식. 그렇죠? 이걸로 문제를 풀 거고요. 두 번째 얘는 이제 나중에 2차 부등식이랑 연결해서 그때 좀 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두근의 보호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두 번째는 두근 모두 음수일 때 두근 모두 음수가 됐을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은 똑같아요. 첫 번째 기억 조건은 똑같고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 D가 어차피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똑같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이번엔 이제 두근모두 음수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면서 이번엔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만 좀 다른 조건이 될 거고 마지막 디귿 조건도 똑같이 디귿에서 있는 조건도 어차피 두근을 곱할 건데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부호가 같은 걸 곱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양수가 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가 오히려 좀 생각해 문제 자체는 풀기가 얘가 제일 쉬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분을 가져.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억에서 있는 조건 판별식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얘는 그냥 성립이야. 얘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얘를 이제 식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일단 써놓고 봅시다. 판별식은 당연히 뭐 0보다 크거나 커야 되는 거고, 양수 음수니까 이건 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니은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절대값이 어느 게 더 큰지를 모르지. 양수가 더 클지, 음수가 더 클지. 모르니까 얘는 우리가 몰라. 모름, 그렇죠? 모르니까 이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 근데 이제 문제마다 강약보다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러면 0보다 큰 거고,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작다, 절대값보다 작다 이러면 얘는 0보다 작은 거고. 문제에 따라 얘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디귿에서는 양수 음수니까 두근의 곱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보통 그냥 단순히 두근의 부가 반대면 얘만 따져주면 돼서 문제는 편해요. 그렇죠? 얘를 했을 때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는데 얘가 0보다 작아요. 근데 이제 판별식을 보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얘는 제곱을 한 거니까 어차피 양수. 그죠? 근데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다시 또 양수죠.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어차피 0보다 커요. 얘를 만족하면은 얘가 당연히 만족되니까 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일 때는 이 마지막 조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부호가 반대일 때 제가 한번 사고를 해놔. 그렇죠? 그걸 외운다기보다는 익혀두는데 뭐 이렇게 구분만 할 줄 알면은 문제들이 쉬워질 거다. 이런 거고요. 자, 학차 방정식에서 마지막 문제. 짠. 86번에서 보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 곱하기 c가 0보다 또 작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일 때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그러니까 두근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이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근을 가질 거다. 어떤 두근이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갖겠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따진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 곱하기 b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죠. 얘는 양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얘는 a분의 c니까 분각의 관계에서 근데 이제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반대야. 근데 bc도 서로 부호 반대야. 그렇죠?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죠. a하고 c는 부호가 서로 같냐? 혹시 이러면 안 되는데. A하고 C가 부호가 같지? A하고 C가 부호가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네. 그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얘는 뭘 가져 그럼?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해석해보는 문제. 그죠?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 한번 정리했어요. 그죠? 여기는 좀 약간 후루룩 간 거여서 대화를 많이 푼 거 같은데 정리가 좀 되면 좋고, 그렇죠?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 일단은 그 뭐지? 오늘하고 금요일까지 정리해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만 정리를 1차로 할 거야. 중간고사 범위. 원래는 이제 9차 방정식까지 정리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중간고사 때 명일려고 거기서만 좀 9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에 두 문제가 출제됐고 나머지는 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했어.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 이제 9차 방정식은 좀 그 중간고사 범위 문제 풀고서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아마 요 단원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수업할 때는 이제 진도 나간 거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들을 좀 더 풀 시간을 좀 주든지 아니면 같이 문제를 좀 더 풀든지 그리고 하고 집에서 좀 복습을 좀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좀 그 실전 연습을 좀 하고 사실 뭐 연습을 좀 시키고 하는데 뭐지 너무 뭐지 부담이나 겁은 먹지 말자. 우리가 어차피 수상을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차피 그냥 맛만 보고 시험 보는 건데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정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복습을 좀 잘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들이 잘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더 기분이 좀 좋겠죠. 공부할 맛이 좀 나고. 더 실망은 너무 하지 말고. 그죠? 일단 이렇게 하고 그냥 15분 정도만 더 수업하고 쉴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할까 하다가 할 때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다음 단원의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그죠? 2차 함수. 이제 서인이가 생각난다. 괜찮을까 2차 함수?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를 우리가 단순히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얘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뭘로 배웠었냐면 시작을 y = ax 제곱 이 그래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는부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를 할 때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원점이다로 배웠었고 여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제 위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원점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되면 더 좁아졌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 개형 이 a를 통해서 뭐가 결정될 거냐면은 그래프 개형이 결정될 거다. 뭐 좀 넓을 거냐, 좁을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로 확정했냐면 y 꼴 뭐 ax 제곱에서 플러스 q 꼴이 붙은 꼴이 돼서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q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였었지. 그래서 플러스 q만큼 이동하거나 마이너스 q만큼 이동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됐었냐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0,q가 됐었다. 이렇게 됐고요. 됐었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얘가 좌우가 대칭이 되게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선인데 얘는 x = 0이 축의 방정식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x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a의 x 빼기 p의 제곱이 됐을 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은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었었고 축의 방정식이 x = p가 됐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 두 개의 모양을 우리가 합쳐주게 되면서 어떤 모양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배웠었냐면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해서 정리된 식 했을 때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뭐였었냐면은 꼭지점이 p, q가 꼭지점의 좌표였고 축의 방정식이 x = p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돈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a를 통해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됐었고 pq에 따라서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써보면 y 꼴 2의 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꼴 이러면 여기서 보호만 주의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점이 꼭지점이 찍히고 플러스이니까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찝어준다면 y절편 정도 찝어줘서 0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3이니까 얘가 5가 y절편일 거다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프를 일단 그릴 줄 아는 게 일단 절반. 일단 이 차함수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표준형의 형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돈을 하나 해서 얘를 이제 써먹는 문제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착하고 쉬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식의 일반적인 모양이라 그러면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가 힘들죠. 점을 하나하나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꿨었냐면은 얘를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우리가 바꿔줄 거였는데 이렇게 바꿀 때 나왔던 식이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꼴로 우리가 정론을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 =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거.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고 거기서 꼭지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얘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이 추계 방정식은 우리가 워낙에 좀 자주 쓰게 되니까 추계 방정식을 기억해주면 좀 편리하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차 함수 식을 변형하는 거랑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거 할 건데 연습 하나만 좀 해볼까? 연습 하나만 좀 해보고 싶으면 될 것 같아. 연습 하나만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좀 쉬운 형태는 이제 뭐 웬만하면은 이제 개수가 정수로 나오게 하는 거. 뭐 플러스 12x 할까? 12x 플러스 1 뭐 이런 꼴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얘를 묶어주고 x제곱에 이로 묶어주면 플러스 6x까지 여기까지만 묶어줄게. 하고 나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나올 거냐?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플러스 9가 필요하죠. 이거 마이너스 9만큼 똑같이 빼주고 뭐 바깥에 있는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2에 이제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7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이고 아우 이렇게 해놨네. 자,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면서 y절편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맞나? 맞는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딱 2차 함수까지만 합시다. 2차 함수까지만.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 개형에서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중등에서 많이 했었고 이게 원래 예전에는 요 최대 최소가 이제 중등 과정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빠졌는데 이제 고등에는 다시 또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식을 쓸 때 y고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얘를 바꿨을 때 q가 됐을 때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죠. 맞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p, q가 될 거고 그럼 요 그래프가 y 이꼴 뭐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y 값이 가장 작은 값이 언제가 될 거냐면 요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이게 y축이 세로니까.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 될 건데 이때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가 p일 때 y 값이 q를 뭘로 가냐? 최소값으로 가질 거다. 이게 최소값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이 위로 블록하겠죠. 위로 블록할 경우 마찬가지로 얘가 p, q에서 꼭지점을 가질 거고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p에서 똑같아.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x 이퀄 p에서 y 값이 q로 이때는 뭘 가질 거냐? 위로 블록하면서 얘가 제일 위에 있는 값이죠. 이때는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가 주어지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문제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근데 여기가 x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그래프의 범위가 유효한 범위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그래프의 유효한 범위가 이 경우에서는 최대값은 여기서 갖겠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최소값은 어디서 갖냐면 이 꼭지점의 x좌표에서 멀리 있는 값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최대, 최소. 맞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번엔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야. 그러면은 그래프의 유효한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꼭지점에서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떻고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일반적인 개형을 그리고 이 범위가 이제 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포함하면 축의 값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거고 나머지 값 중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거다. 정도. 그러면 문제를 좀 볼까?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2차 함수 간단히 했고요. 그 뒤쪽에 2차 강력과 2차 함수는 일단 2차 함수부터 하고서 다시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좀 많아. 할 수 있을까? 88번 볼게. 88번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그 식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2차 함수 문제를 풀면은 일단은 식은 구해줘야 되겠지.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 뭐가 나왔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구할 건데
첫 번째 1번 문제가 꼭지점이 주어졌고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그리고 y절편이 1이야. y절편이 1일 때 식을 구하자 이건데 얘는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하게 되냐면은 뭐 이차함수에서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서 표준형을 쓰게 되는 거.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권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거고요. 그때 이 p, q가 꼭지점의 좌표였죠. 그럼 그대로 식을 쓰면 y는 a는 모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플러스 1의 제곱 q 자리에다는 3을 넣어서 플러스 3으로 그럼 pq라는 미지수 두 개가 해결이 됐죠. 거기다가 나머지 한 점 y절편이 얼마로 했냐면은 y절편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모르니 왜 x가 0일 때 1이니까 0,1을 그대로 넣어주면 y에다 1 넣고 x에 0 넣었을 때 a 더하기 3이죠. a 값은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식의 형태는 y 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꼴로 해서 이차함수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과 한 점 형태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를 보면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2,0하고 1,0하고 마이너스 1,2가 주어졌을 때인데 이 경우에서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하게 될 거냐면 일반형을 쓸 거야.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우리가 쓰게 되면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얘가 0일 때 4a 빼기 2b 플러스 c꼴 하나 1,0을 넣게 되면 0일 때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1,2 넣었을 때 얘는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구나.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a 빼기 b 플러스 c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3개인 식을 연립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얘 식을 좀 관찰을 해보면 얘를 보면은 x절편 두 개가 주어졌지. 맞죠? x절편 두 개가 주어지면서 얘를 식을 어떤 모양을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냐면은 최고치 한 개는 모르고 얘를 근으로 갖는 식 x 플러스 2 그리고 얘를 근으로 갖는 식 x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자 3개였던 게 하나로 줄어들고 여기다 마이너스 1,2를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a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죠. 그렇게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았고 그것만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는 함수식은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뭐 전개해서 써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형태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이렇게 풀어도 풀려 물론. 근데 이제 x절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모양식을 써서 풀 거다. 자, 여기 2번 문제. 자, 3번도 볼게요. 3번도 보면 3번도 보면요. x가 마이너스 2고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이고 그리고 두 점 마이너스 3,0하고 그리고 1,8을 지난다 했을 때 구하라. 얘도 마찬가지 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로 또 풀 거냐면 얘는 표준형으로 풀 거. y 꼴 a에 x 플러스 2의 제곱 p 자리에다 그리고 q는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q를 두고요. 여기다 문자 두 개니까 점 두 개를 대입하면 연립해서 풀 수 있겠지.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0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해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플러스 q까지 1,8 대입하면 8 넣고 1 넣었을 때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q까지. 그렇죠? 두 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8a이고 그때 a 값은 1이고 a가 1일 때 q 값은 7이다. 이렇게 되죠. 좀 뭔가 이상한데. a가 1일 때 q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잘못했어요. q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식의 모양은 y 이꼴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꼴로 해서 표준 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3번 문제. 그죠?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치에서는 좀 섞인 건데 1번 문제에다 봅시다. 1번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4,0하고 그리고 2,0을 지나고 그리고 최대값이 18이네요. 18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x절편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식의 모양 출발을 y 이꼴 a에 x 플러스 4랑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출발할 거고 최대값이 18을 갖는다 그랬는데
일단 뭐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하고 2에서 두 근을 가질 거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할 건데 이때 이제 y 좌표 값이 뭐가 될 거냐면 18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x 좌표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두 개 뭐가 돼? 두 점의 중점이 되겠지.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얘가 3만큼 얘가 3만큼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x좌표. 그럼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18은 마이너스 1 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우리가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2까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10 구하기에서 4개의 형태를 한번 풀어봤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일단 식을 일단 구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거니까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였고 89번이 얘도 중등 때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고등 때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89번 19하기는 뭐 연습을 좀 해야 될 식들이고 y 이퀄 x제곱 빼기 ax제곱이구나. ax제곱 빼기 bx 플러스 c꼴이 있고 그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야. 오른쪽과 같을 때 그래프 해석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고 그때 뭐 그래프 개형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간다. 자, 따져보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1번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죠. 얘는 이제 뭘 가지고 풀게 되면 함수 값으로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a 더하기가 아니구나. 마이너스로 섞어놨는데 마이너스 섞어놨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1제곱 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b 플러스 c 돼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이때가 y 값 되겠죠. 얘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작다. 함수 값으로. 여기서 부호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a 빼기 b 플러스 c였죠. 이때는 x에다 1을 넣었을 때 a 빼기 b 플러스 c니까 1 넣었을 때 함수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할 수 있고요. 3번에서는 우리가 나타난 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무슨 모양이야? 판별식 모양이죠. 얘가 이제 근이 몇 개냐면 근이 2개. 근이 2개니까 얘는 0보다 크겠죠. 그런 거 했나? 자, 그 다음에 4번은 a 빼기 2b 플러스 4c죠. 얘는 x에다가 뭘 대입해 볼 거냐면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은 4분의 a 빼기 2분의 b 플러스 c를 했을 때고 일단 요거의 부호부터 하면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죠. 양쪽에다 4를 곱하면 a 빼기 2b 플러스 4c죠.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돼서 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한 거. 막차가 역순이니까 2가 아니라 2분의 1 넣는 거. 그런 식으로 연결해 줍니다. 5번 봅시다. 그러니까 5번이 좀 난감해요. 2a 빼기 b가 요거의 부호를 생각해보라 이거죠. 근데 얘가 단순히 부호로 풀면은 a 값의 부호가 위로 볼록하니까 a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럼 b는 축이 오른쪽에 있지.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도 뭐보다 크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분의 b는 0보다 작죠. a하고 b가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 반대가 돼야 되지.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되겠네. 그렇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서. 그러니까 b는 양수죠. 그렇죠? 음수에서 양수를 뺐어.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겠죠. 단순히 부호 갖고 풀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각각의 부호로도 풀 수 있고 얘를 또 뭘로도 풀 수 있냐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인데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구나. 이게 축의 방정식인데 얘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b가 양쪽에 2a를 곱하면은 a가 음수였으니까 부호 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2a 빼기 b는 또 0보다 작다. 그래서 0보다 작다로 축방으로도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a랑 b 등장하면 축방으로 풀릴 수도 있고 그냥 부호로 풀 수도 있고 이제 또 풀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89번은 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 함수값 그리고 각각의 부호 그리고 판별식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 그죠? 이건 이제 중등과정 좀 복습 느낌이었고 뒤쪽에 최대치수는 토요일날 할게요. 일단 오늘은 요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7시 10분까지 쉬었다가 그 뭐지? 이거 교과서 분석 교재 이거 수업 많이 진행할게. 설문 숙제 많이 내가 문자 보내고 한번 해볼까? 했어? 이거 했어? 저거는 괜찮아.